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C++ 프로그래밍에서 조건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C++에서 조건문이라 하면은 우리가 컨디셔널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한글로 이야기하면 분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우리 컨트롤 플로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컨트롤 플로우라고 하는데 뭐를 하면은 제어 흐름이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 코드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 코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는데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자, 코드 스테이트먼트라고 이야기하죠. 이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됩니다. 이 실행이 되는데 원래 위에서부터 밑으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거에 흐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점, 이 지점을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부여하고요. 이 조건에 따라서 이제 그 프로그램의 명령어 실행 순서를 변경하는 실행 순서를 결정 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떻게 했냐면 수로 논리라고 하죠. 영어로 predicate logic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수로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참과 거짓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조건을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자, 목차 내용들 이제 보면은 조건문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논리 표현식, 그다음에 스위치 조건문, 그다음에 조건부 표현식, 그다음에 홈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범위는 4장에 대한 부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서 읽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조건문의 개요 이렇게 한번 봐보죠.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의 실행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프로그램의 실행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 실행 한번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01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프로그램의 실행을 따지면 01번째, 02, 03 제가 라인 넘버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05, 06, 07, 08, 09, 10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을 이렇게 보게 되면 01 라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 라인까지 이제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시작 자체는 사실 03번째부터 시작합니다. 03번 라인부터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제가 예전에 했었던 거 좀 반복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운영체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운영체제 입장에서 우리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사실상 여러분들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함수죠.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함수인데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은 엔트리 포인트, 진입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메인 함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메인 함수가 이제 그러니까 운영체에서는 우리 이 메인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작 자체는 세 번째 줄부터 이제 쭉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샵 인클루드 한 부분들은 이제 컴파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체된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IO 스트림에 있는 요 헤더 파일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을 컴파일 과정에서 우리 프로그램에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인티저 메인 이렇게 했으니까 리턴 값 인티저에 함수명 아이덴티파이어죠. 예, 메인이고 아규먼트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컬리 브레이시스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좀 더 이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컬리 브레이시스 이렇게 만나잖아요. 컬리 브레이시스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코프이 부여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스코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자, 이 스코프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요 컬리 브레이시스로 묶여 있는 이 페어 있죠. 이 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블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록. 자, 여러분들이 이 컬리 브레이시스라고 이렇게 묶여 있는 거를 만나면 항상 블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블록은 어떤 거냐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이고요. 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공간인데 이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유효 범위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컬리 브레이시스를 만났다. 블록이고 그다음에 그 블록은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이고 그게 공간이고 유효 범위다 라는 거를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독자적인 유효 범위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컬리 브레이시스가 지금 나타났잖아요. 04번째부터 10번째까지 컬리 브레이시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컬리 브레이시스에서 변수가 선언되잖아요. 그러면 이 컬리 브레이시스 안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04번째부터 10번째 줄까지는 하나의 블록이고 그다음에 이 블록은 하나의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라고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공간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유효 범위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간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효 범위가 생겼다, 추가됐다, 생긴다, 추가됐다, 추가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됐다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유추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추가가 되었는데 이 추가가 그러면 추가되기 전이 있고 추가가 된 후 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간이 추가되었다라고 하면 추가되기 전 상태가 있을 거고 추가된 상태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내용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 공간이 추가되기 전에 이미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공간이 없다가 없는 상황에서 공간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되는 공간이 이게 무엇이냐면 글로벌이에요. 전역 영역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1번부터 2번 이게 전역 공간입니다. 전역 공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다고 하면 이 전역 공간 있죠? 이 전역 공간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뭐 인티저, 글로벌, 뭐 베리어블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 여러분들 이 파일에 있는 모든 함수에서 전부 다 공유하는 변수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효 범위, 그 다음에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1번째 줄, 2번째 줄, 여기, 그러니까 인티저 메인, 컬리 브레이시스로 묶여있는 새로운 공간을 할당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뭔가 변수를 선언했다. 인티저 a 이렇게 선언을 했다. 이 인티저 a는 요 선언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공간에 대해서 유효합니다. 모든 공간에 대해서 전부 다 내용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공간에서 해당 변수의 값을 접근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컨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컬리브리시스를 만나면 그 컬리브리시스는 새로운 공간을 할당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할당해서 그 새로운 공간 내에서 변수를 선언하면 또 그 선언된 그 공간에서 선언된 변수는 거기에서만 유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인티저 a 같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고, 그 다음에 이 전역 변수는 이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공간, 그러니까 02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요 밑에까지는 전부 다 유효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컬리브리시스를 만나면 공간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공간이 추가되는 것은 이미 전역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 위에서 이 공간이라고 해보죠. 공간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간 1번 위에 공간 2가 추가된 것입니다. 네. 어렵나요? 뭐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되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려주면 제가 추가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그 조건문을 하면서 공간을 이야기하느냐, 이 조건문에서 분기가 될 때 역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프로그래밍에서 동적인 이거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다이나믹 비헤이비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적인 행위를 기술해 줄 때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할당하고 공간을 관리하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래밍의 그 예술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요? 파워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생기는 겁니다.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이제 좀 고민이네요. 이게 좀 보면은 그 철학적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영체제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까지 전부 다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공간을 다루고 제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컴퓨터 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학문이냐, 여러분들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왜 공부하는지, 그리고 그 공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학문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생명 쪽 뭐 제가 이 우스갯소리긴 한데 좀 그 쉬어가는 의미에서 좀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요. 그 각각의 학문마다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독특한 특징들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법이나 생각하는 구조가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과적인 특징하고요, 이과적인 특징이 확실하게 다르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는데 그 이과적인 특징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컴퓨터 공학 쪽은 딱딱 떨어져요. 딱딱 떨어져서 그 뭐 쉽게 얘기하면 부부싸움 할 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어떤 부분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냐면 이런 거예요. 뭐 제 와이프하고 부부싸움 한 내용들 이렇게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 내가 뭘 잘못했냐? A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그거 미안하다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처럼 이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되면 그러면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죠. 그냥 뭔가 상태가 바뀌고 나는 미안하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끝이 이렇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태도가 잘못됐다.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가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그게 이제 컴퓨터 공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생명 쪽은 또 달라요. 생명공학 쪽은 애초에 그 생명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다루는데 그거는 생명이라는 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컴퓨터 명령어를 딱 실행하면 그게 변수에다가 뭐 아이고 변수에다가 여러분들 A에다가 10 이렇게 어사인을 딱 하면 우리는 A에다가 10이 들어가 있는 걸로 우리는 믿고 그 다음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생명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A에다가 10 어사인 딱 했는데 A에 10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0이 들어가 있고 어떨 때는 10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그거를 규명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연구 대상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생활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생명하는 사람들, 생명 쪽 전공하는 사람들하고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공학적인 특징은 우리는 딱딱 떨어져요. 딱딱 떨어지고 우리는 명령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 우리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리고 제가 이게 또 이야기를 하면 프로그래밍을 한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를 하나 공유해 드릴 텐데 한번 봐보세요. 우리의 학문은 어떤 학문이냐면 존재와 부재에 대한 학문입니다.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0이냐, 존재하지 않는다, 0, 존재한다, 1. 이걸로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우리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공간을 관리하고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한다고 하면은 제 와이프가 손에서 흑염룡이 날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공간을 지배하는 것, 공간을 관리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공간에다가 값이 유지되게 할 거냐, 값을 변화시킬 거냐,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수행하게끔 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신경 써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조건문의 개요입니다. 이 조건문의 개요 이렇게 보게 되면 조건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 만약에 조건문을 알지 못했다, 모른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걸로만 생각해 보면 짝수를 짝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홀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자, 얘는
짝수만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고 얘는 홀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입력된 숫자는 짝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입력된 숫자는 이거 쓰지 않을게요. 이게 자, 이 프로그램은 위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요거 첫 번째 문장만 출력하고 요거는 두 번째 문장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운영체제에서 짝수냐 그러면 짝수를 호출해주는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호출해주고 입력된 값이 홀수냐 홀수면 홀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기만 하면 되죠. 자, 이런 컨셉으로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잘게 쪼개가지고 프로그램을 여러 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적재적소에 호출하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 자체를요. 그게 이제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프로세스가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성할 때 되게 여러 개의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 네. 그게 이제 프로세스 오리엔티드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거기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요. 프로그램을 여러 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것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조건, 그러니까, 뭐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조건이 나왔다. 이 조건에 따라 가지고 수행을 다르게 A라는 동작을 수행하고 B라는 동작을 수행하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조건문입니다. 컨디셔널 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코드를 설명하면 인티저 초이스 변수에다가 값을 초기화를 하고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스탠다드인 객체에서 이제 데이터가 흘러나와서 초이스로 들어가죠. 그러면 숫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숫자에 따라서 숫자가 짝수이냐 홀수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로 논리가 나오는 거죠. x가 홀수다 그러면은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이 그 수로 논리가 기술될 수 있죠. 그래서 참이면 어떤 특정 동작을 수행, 이게 이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의 정의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에서 참과 거짓, 집합과 명제를 사용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정도 수준만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알고 있으면은 프로그래밍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우리 이 수로 논리가 결국은 우리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까 보면은 뭐가 이렇게 딱 나오냐면요. 세 가지로 딱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 스테이트먼트 문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컨디셔널 조건문,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 혹은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문. 그래서 요 세 개만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든지 요 세 개를 제공을 해주면 동일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C로 만든 거, 여러분들 C 공부하셨죠? C 공부했던 거로 해서 C++로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 C에서 이 조건문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배웠고 C++라고 해서 조금 바뀌는 게 없죠.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그 내용들은 다 안다라고 가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개념들에 대한 부분들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표현식과 일치 표현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관계, 그 다음에 일치, equivalence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관계라는 것 자체가 C++ 문법상에서 식이 평가될 때 true 혹은 false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이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게 자기네들이 배우는 집합과 명제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지금 우리 공부하는 프로그래밍에서 다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 고등학생들한테 뭐 특강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고민이 됩니다. 네, 그래서 C++ 문법상에서 식이 평가될 때에서 이 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로 논리입니다. predicate죠. proposition, 우리가 얘기하는 명제와 그다음에 수로 논리 이렇게 있는데 이 명제는 항상 true하고 false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고 이 수로는 미지수가 이렇게 있어서 혹은 변수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true가 될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식이 평가될 때 true냐 false냐 이렇게 평가된다 했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수로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더 추상화 시켜볼까요? 날씨가 맑다. 요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면은 프로그래밍 하는 게 쉬운 게 뭐냐면 날씨가 맑다. 그러면 어떤 동작을 해야 될까요? 뭐 창문 커튼을 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날씨가 맑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체크 웨더 이런 함수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체크 웨더 이렇게 했을 때 이 체크 웨더에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무슨 IoT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러면은 이 받은 다음에 이 내용을 true냐 false냐로 어떤 개념을 매핑하는 거죠. 이 매핑하는 거 이게 뭔가요? 이거 함수거든요. 관계거든요. 관계. 이런 조건이면 true. 이런 다른 조건이면 false. 이렇게 매핑시키는 게 이제 관계이고 관계의 아주 특별한 케이스 1대1 대응이면서 위로의 사상이 되면 one-to-one 펑션의 one-to-one correspondence의 on-to relation이면 그러면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true, fal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true 결국 날씨가 맑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수로 논리로 표현을 하고 그 수로 논리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펑션을 만들어내고 이 펑션이 true냐 false냐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가지고 true, false 값을 도출해 주기만 하면 이런 IoT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로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컨디셔널이 되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변수와 함께 사용될 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다양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로 논리에서 이미 변수를 사용해서 그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true냐 false냐를 우리 중학교 때 다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건데 다만 우리의 그 차이점은 뭐냐면 그 수로 논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잖아요. 뭐 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x가 어떤 값이냐 이걸 보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그 x가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x의 값을 가져오는 과정도 우리가 설명하는 겁니다.
되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컴퓨터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아주 네, 심플하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한 내용 책에는 없을 거예요. 수로 논리를 표현하고 수로 논리에 따라서 동작을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표현식, 일치 표현식 이렇게 있는데요. 관계 표현식은 작음, 작거나 같음, 크거나 같음, 이 연산자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 우선순위도 이렇게 있는데 결합 방향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이에요. left to right associativity를 가집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일치 표현식 같음, 같지 않음. 네, equal을 두겠습니다. 원래 equal 하나는 assign이죠. assign 오퍼레이터인데 이 assign 오퍼레이터를 두 개를 해서 같다라는 걸 표현하고 이 같다라는 거 사실 이 같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기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정의할 만한 게 많습니다. 네, 등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ssign 표현식과 표현식 사이에서 이제 그 assign 오퍼레이터 두 개 써가지고 같다, 같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표현식에서 느낌표라고 하는데 이 뱅이 있는데 이 뱅은 기본적으로 뜻을 어떻게 하냐면 not이라고 봅니다. not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not을 통해 가지고 논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같음과 다름으로 이제 표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표현식이 여기 있는 표현식이 어떻게 되냐면 각각 true 혹은 false로 평가가 됩니다. 이 평가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전체의 표현식의 그 true, false 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주 재밌죠. 네. 재밌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더 뭐 재밌는 거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논리라는 게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재밌는 것이 많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제가 이 분야에서 되게 오랫동안 프로그래밍하고 공부를 했잖아요. 거진 뭐 프로그래밍만 이렇게 딱 보면은 20년 경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되게 제 전공이기도 하고 제가 이걸로 먹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공부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내용들을 고등학교 때 안 가르쳤을까? 고등학교 때 왜 나는 이런 걸 안 배웠던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네, 단 얘기죠. 자, 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 and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or가 있고요. exclusive or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인데요. 이런 거예요. and는 그 A하고 B라고 이렇게 있을 때 A and B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 1, 1, 0, 0, 1, 0, 0 이렇게 A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그 수의 조합, B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수의 조합, 이 두 개를 조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조합을 보게 되면 네 가지거든요. 1, 1, 1, 0, 0, 1, 0, 0 이렇게 있는데 AND는 1,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케이스가 AND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식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같다, 뭐 같지 않다. 이것도 보면은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게 되면 같으면 0, 뭐 00이면 true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and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or 이렇게 보게 되면 A, B, 11 이렇게 보죠. 이거 쓰지 말고 A and B 이거 보면은 11일 때 1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1이고 다른 거는 0입니다. 이게 true, false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1이면 true, 10이면 false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A exclusive B 이렇게 되면 얘는 그 다르면 서로 다르면 1이고 같으면 0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그 공간을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공간을 지배한다라는 거랑 이 내용들은 좀 비슷합니다. 이것들을 사용해서 되게 재밌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자, 이게 너무 벗어나는데 한번 해보죠. 자, 우리 이야기하면 A는 A 이렇게 요 식이 valid하냐 유효하냐 이렇게 보게 되면 유효합니다. 유효한데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수식 assign이 되잖아요. destructive update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변수에다가 값을 어사인하면 그 변수 안에 있었던 저장되어 있었던 값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파괴됩니다. 값이 업사인 되는데 요 식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이런 식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을 거지만 이 내용들이 되게 재밌어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식 해석하는 거는 assign 오퍼레이터 기준으로 선을 긋고 왼쪽은 공간이고 오른쪽은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destructive update니까 A라는 곳에서 값을 가져와 가지고 A에다가 값을 덮어 씌워 버렸어요. 그러면 값이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상해지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어떤 거냐면 오른쪽은 값으로 취한한다 했죠. 자, A라는 공간에서 값을 취해서 이 A가 없어지고 아이덴티파이어잖아요. 아이덴티파이어가 없어지고 값으로 변환시켜요. 뭐 예를 들면 1000이 들어있으면 100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왼쪽은 공간이라고 했죠. 이때 왼쪽에서의 A는 값이 아니라 공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1000을 어사인을 하는 거니까 이게 문제 없이 값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덮어 씌워지는 거죠. 그런데 exclusive or 이렇게 하게 되면 공간이 모자르네. 이런 게 가능해져요. A exclusive B, B A exclusive B, A exclusive B 이렇게 해서 요 세 개의 스테이트먼트를 딱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값이 딱 바뀝니다. 되게 신기하게. 이게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을 써가지고 이 논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A하고 B의 값을 서로 교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항상 새로운 변수를 temporary 변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temp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다 값을 집어넣었다가 A에서 B로 이렇게 옮겨 놓고 B에 있는 값을 A로 옮겨 놓고 그다음에 temp에 있는 값을 뭐 다시 교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을 써가지고 값이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실습 하면서 실습 동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딴 데로 넘어와 버려서 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순위, 결합순서 및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관계 표현식과 일치 표현식이 포함된 복잡한 표현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괄호를 사용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제가 권장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부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부동소수점 값은 일치 연산자의 결과가 되게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이 부동소수점 값은 이제 어떨 때는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동소수점 값에 있어서 일치 연산자가 뜻하는 바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A, B 이렇게 하면 이 식이 그 내용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A-B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true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의 값의 차가 우리 입실론은 이렇게 보면은 시스템상에서 각각이 정의하고 있는 입실론 값이 있습니다. 이 입실론은 매우 작은 값이라고 해보죠. 매우 작은 값으로 해서 뭐 10의 마이너스 몇 승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A-B의 차가 입실론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일치한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입실론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같지 않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제가 프로그래밍 많이 해봤다고 했잖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 부동소수점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동소수점 연산을 안 하고 정수 연산만 하는 경우들도 이게 많이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결합 순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우리가 AND하고 OR의 특징을 한번 봐보죠.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 AND는 하나라도 0이 있으면 0 혹은 false죠. false면 전체가 false예요. 이 특징이죠. OR는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 혹은 true가 되겠습니다. 이 특징에 따라 가지고 C++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AND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AND로 이렇게 묶여 있을 때 왼쪽에서부터 left to right associativity라고 했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 표현식이죠. 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표현식을 평가를 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식 중에 이 내용이 하나라도 0이 혹은 false가 나오잖아요. 나머지를 연산하지가 않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아요. 여기 특징이죠. 결합 순서하고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괄호 묶는다 이렇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뭐 여러분들 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수식이 연결되어 있는데 AND와 OR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left to right associativit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때 혹은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할 때 그거를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합 방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더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옵티미제이션을 할 수도 있다. 네, 최적화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방향 조건 분기 해서 if문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조건이 주어지고 true면 그러면은 문장을 수행하고요. false면은 건너뜁니다. 자, 코드 구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자, 이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if문 다음에 컬리 브레이시스로 이제 묶어 주세요. 제가 정리했나? 쓰지 않네요. 그래서 컬리 브레이시스로 이제 했을 때 실수하는 것들 이렇게 많이 뭐 정리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책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컬리 브레이시스로 잘 묶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책이 책의 저자가 잘 모른 겁니다. 자, if문 하고 조건하고 이렇게 보면 컬리 브레이시스를 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통 많이 인덴테이션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컬리 브레이시스를 쓸 수도 있고 컬리 브레이시스를 안 쓸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이렇게 요게 있고 if문 컬리 브레이시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요 두 개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상은 같은 겁니다. 자,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가 같은 케이스예요. 같은 케이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요 컬리 브레이시스 제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공간은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다 라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문장으로 친다 이겁니다. 요게 이제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래서 요 컬리 브레이시스 안에다가 변수를 선언할 수 있어요. 0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데 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라고 원래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면 실행 전과 후가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안에 선언된 변수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가 빠져나가는 순간 실행이 다 끝난 순간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컬리 브레이시스를 만나면 공간이 새로 생기고 그 공간에서 변수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상위 레벨의 공간에서 선언된 변수들은 하위 레벨에서 마음대로 접근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또 많아요. 얘기해야 될 게 좀 많아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좀 설명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단방향하고 이렇게 컬리 브레이시스가 있는 경우랑 컬리 브레이시스가 없는 경우랑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는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컬리 브레이시스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안에 문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쉽게 실수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제가 뒤에 정리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건 분기 프로그램 예제입니다. 뭐 여러분들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변수 선언들 이렇게 쭉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가 있는데 using namespace std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 6번째 줄 있죠. 이건 절대 쓰지 마세요. std 네임스페이스는 항상 붙여주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이 네임스페이스 오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글의 코딩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이게 나와 있어요. 네임스페이스 유징 네임스페이스를 하면은 해당 네임스페이스 std라는 네임스페이스를 계속 사용한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용한다로 이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네임스페이스하고 혼용돼서 동작이 되게 어려워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우리는 공간을 지배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것 자체도 공간이에요. 이름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공간을 명시적으로 기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명시적으로 기술하셔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계산했고, 40시간 넘게 했을 때 초과 근무에 대한 급여 계산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 40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초과 근무에 대해서 급여 계산할 필요가 없죠. 사실 이 프로그램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잖아요. ERP 상에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 있어서 돈 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화면에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저도 돈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초과 근무 매일 초과 근무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양방향 조건분기 뭐 이렇게 있습니다. 조건 표현식이 있어가지고 else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if에서 조건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else를 써가지고 이 조건이 true가 됐을 때는 요 바로 밑에 거를 실행하고 false가 됐을 때는 이 부분을 이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특이할 사항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첩 양방향 조건분기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여러분들 이게 되게 보면은 제가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책의 분량을 좀 늘려가지고 책을 좀 비싸게 팔려고 이런 것들 넣었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 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부분 안에는 중첩해서 이 부분을 쓸 수 있습니다. 요것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 부분 안에서는 똑같이 이 부분을 쓸 수 있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if 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if 문을 이야기할 때 조건은 표현식인데 표현식에 따라서 true, false를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실행되는 것이 스테이트먼트죠. 그 스테이트먼트인데 그 스테이트먼트들이 if문은 또 스테이트먼트니까 이게 재기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if문 안에 또 if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중첩 양방향 조건 분기 이렇게 있는데 만약 이렇게만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첩 조건 분기 양방향 조건 분기가 이렇게 중첩되는데 또 중첩될 수도 있잖아. 여러 개 중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맞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if만 안에 중첩해서 if문 혹은 if else 문에서 똑같이 중첩해서 if else 문을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이 if문 안에서 되게 여러 개의 if else 문을 집어넣었죠. 자, 이 집어넣는데 이 중첩한 상태를 보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간단한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else if라는 문을 써가지고 네, 이렇게 else 하고 그다음에 if else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리고 그다음에 else로 뽑아낼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if 조건문하고 요 else문 요 밑에 부분 있잖아요. 지금 제가 표시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조건문에서 조건 1이 참인 경우에 문장 1이 수행이 되고요. 여기 표시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조건 1이 거짓일 때 실행이 됩니다. 여기 중요해요. 1번. 그 다음에 다음 걸 한번 봐요. if 조건 2에서 조건 2가 참이면 문장 2가 수행이 되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조건 1이 거짓이면서
여기다 써야겠다. 요거는 조건 1이 거짓이면서 조건 2가 참인 케이스입니다. 요게 중요해요. 여기 조건 1이 거짓이면서 요 조건 3도 조건 1이 거짓, 여기도 조건 1이 거짓. 자, 이 말인즉슨 요렇게 표현을 하면 조건 1, 그 조건 1에 따라서 참 거짓이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조건 2부터는 뭔가 계속 그 조건 표현식이 계속 중첩되는 거예요. 조건 1이 거짓 시고 여기 주고 조건을 이렇게 연속해서 붙여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걸 보게 되면 그거를 이제 풀어서 쓴 겁니다. 조건 1이 주어지고 조건 1이 거짓이면서, 자, 요 스테이트먼트 온다라는 말은 조건 1이 거짓이면서 조건 2가 참인 경우 문장 2를 수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요게 이렇게 딱 되면은 요 시점에서는 조건 1이 거짓이고 조건 2가 거짓인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조건을 붙여나가는 형태로 다중 조건 분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이렇게 있죠? 요 안에 또 if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자, 일치 연산자가 아니라 할당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글쎄요. 요것도 좀 여러 가지 그 사용 패턴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거냐? 원래 사용자가 의도한 거는 이런 거예요. 변수 A가 10이랑 동일하면 어떤 동작을 해라. 그런데 실수하는 케이스 이렇게 보면 if A assign 1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뭔가 이상하죠? 이거 하면 항상 true입니다. A에다가 10을 이렇게 assign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0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항상 1 C++에서는 자동으로 형을 변환해주는 타입을 변경시켜주는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0이면 false로 매핑이 되고요. 0이 아닌 값은 다 true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true가 되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보게 되면은 간혹 만나게 되는 패턴들이 존재하는데, 그 패턴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1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거냐면 이 프로그램 코드가 left to right associativity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먼저 평가를 해요. 자, 이 평가를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딱 나눈다고 했죠. 펑션 f를 호출하고 그다음에 그 펑션 f의 값을 a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그 a의 값이 10과 동일한지를 보는 겁니다. 네, 복잡한가요? 자, 이 코드는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 원래는 a에다가 펑션을 호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if는 a가 10하고 같으냐 뭐 이렇게 체크해 주는 문제인데, 가독성도 그렇고 코드를 컴팩트하게 이제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요 안으로 AA 이렇게 겹치니까 요 안으로 가져오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괄호를 생략한 경우 이거는 if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1, 스테이트먼트 2 이렇게 있는데 인덴테이션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if문 안에 스테이트먼트 2번도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괄호를 안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중괄호를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스테이트먼트 1과 스테이트먼트 2가 동시에 그 각각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행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스테이트먼트 1 자, 조건이 이렇게 있을 때요. 그 조건이 true일 때 스테이트먼트 1번과 스테이트먼트 2번이 실행이 돼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을 때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스테이트먼트 1, 스테이트먼트 2가 실행된다라는 말은 그게 사실상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로 표현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쪼개서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컬리 브레이시스를 써가지고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로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생략했다는 말은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프로그램 실수를 한 거예요. 뭐냐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를 써야 하는 위치에서 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를 안 쓴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있고요. 불필요한 세미콜론을 사용하는 경우 뭐 이렇게 되는 거는 if 뭐 예를 들면 조건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인 겁니다. 되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스테이트먼트는 항상 세미콜론으로 끝나니까 세미콜론 이렇게 넣는 버릇이 되다 보니까 이 if문 다음에 세미콜론을 넣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미콜론 아무것도 안 쓰고 세미콜론만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는 스테이트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그 어셈블리 언어로 매핑이 되면 no of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 if문 다음에 이렇게 그 뭐죠? 세미콜론이 오면은 에러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면 사람이 실수도 하지 않고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에 재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미콜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에서는 이 세미콜론 에서 no of 이라고 있죠. 이 no of이 있어야지 있으면 잘 동작하고 no of이 없으면 동작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게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서의 그 클럭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래밍 하는데 그 클럭 주기를 맞추는 데 있어서 이 no of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no of 이라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null statement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스테이트먼트도 존재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미콜론 if문 조건문 다음에 바로 세미콜론 나오는 것을 에러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논리 표현식 앞에서 제가 설명 좀 하려다가 이렇게 말았던 거죠. 논리 표현식 하게 되면은 P 연산자 하나 이상이 불리언 자료형이고 최종적으로 다 평가돼서 불리언 자료형이 되는 것이 이제 그 불리언 자료형이 가지는 true, false로 규결되는 스테이트먼트들입니다. 자, 그래서 not, and, or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exclusive or까지
이제 사용하고요. 네, 다음은 논리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 나와 있네요. 트루스 테이블이죠. 진리표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true 우리가 사용하는 오퍼레이터들 not, and, or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true, false 값을 결과를 그 테이블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보면 앞에서 그 truth 테이블 형태로 해가지고 not, and, or를 이제 다 표현했었고요. exclusive or도 이야기를 했었죠. 서로 다를 때만 true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자 하나 예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a 값이 1000이라고 하고 바이너리입니다. b가 0001이라고 했을 때 a하고 b의 값을 바꾸고 싶어요. 이 수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어떤 t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a 값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a에다가 b를 넣고 그 다음에 b에다가는 t를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하죠.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논리를 사용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a는 a exclusive b, b는 a exclusive b, a는 a exclusive b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거 앞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수업 중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종합하면은 이런 것들이 좀 돼요. 자, 일단은 assign operator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값이고 왼쪽은 공간이라고 있죠. 그래서 A라는 공간에다가 우리가 차이점만 넣는 겁니다. 차이점만 넣고 그 다음에 B도 차이점만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차이점만 넣는 건데 A exclusive B 이렇게 하면은 여기 값으로 치환되죠. 값으로 치환돼서 여기에서 표현된 값이 다른 것만 1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1, 0, 0,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1번째, 2, 3 하면 1번째 메모리 주소 이렇게 보면은 A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1001이 들어가 있고요. B에는 0001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A exclusive B 하면 여기에서의 A는 1001이 들어가 있었고 B는 0001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는 어떻게 되죠? 다른 거는 1이고 같은 거는 0입니다. 그러면은 1, 0 이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1이 되고 나머지가 0, 0, 0이죠. 1, 1이니까 같으니까. 그래서 A는 어떻게 되냐면 1001이 들어가 있고 B는 1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3번은 B하고 A하고 exclusive or를 A로 집어넣죠. 지금 보면은 A는 앞부분 같죠? 0입니다. 다 같죠? 0, 0이고 맨 마지막만 다르죠? 1입니다. 보면 B는 1000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했는데 값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 바뀌어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우리 중간에 1000, 1001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분들만 딱 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의 exclusive or 해가지고 서로 다른 것만 딱 그 부분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변수를 assign 할 때 그 다른 거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비교한 겁니다. 일종의 변수를 새롭게 만든 것처럼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중간 변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난 겁니다.
일단 A exclusive B 한 다음에 그 A exclusive B 한 결과를 이제 A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A exclusive B를 하면서 중간 결과를 일종의 임시 변수에 있는 것처럼 저장을 한 거죠. 저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B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잘 정리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냐면 A exclusive B 하면은 차이점만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그 차이점을 찾아가지고 A에다가 저장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B에 대해서는 값이 바뀐 게 아니에요. 차이점을 A에다 저장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차이점하고 B하고 같이 그 exclusive 5 하면 그러면 A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B에다가 A를 넣고, 그 다음에 A의 값이 이제 복원이 됐으니까 차이점만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값이 또 이제 뭐죠? 바뀐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익스클루시브를 하니까 원래 거에 B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5만 가지고 값을 치환하는 코드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냥 재미삼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논리 표현식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관계 표현식과 일치 표현식을 논리 표현식으로 조합해서 복잡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 우리 중학교 때 아니죠. 중학교 때 아니죠. 초등학교 때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부분이 겹치네 이렇게 했던 것들 수직선 그려가지고 했던 것들 있었죠. 네, 그런 것이 이제 이런 논리 표현식을 사용해 가지고 그 수직선 표현했던 거 우리 예전에는 그 다 그림 그려가면서 다 했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 다음 같은 수식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낫의 표현식을 하게 되면 논리 표현식의 값을 반전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여기서의 and와 or 연산자의 단락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결합 방향하고 동일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을 때 코드를 최적화하고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테크닉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었죠. and or 이렇게 평가를 할 때 left to right associativity를 가지기 때문에 제 왼쪽에서부터 평가를 해서 넘어가요. 그런데 제 왼쪽에 하나라도 0이 나오면 end로 묶여 있을 때 하나라도 0이 나오면 그 뒤에 부분들은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하지 않는다. 5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true가 나오면 그러면은 그 이후에 있는 값이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다 true가 되니까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위치문인데요. 특정한 값에 기반으로 해서 조건을 분기할 때 사용합니다. 뭐 다음과 같이 작업과 값 이렇게 하는데 이 설명이 되게 좀 부족해요. 제가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C++만 지금 20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개념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책을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자, 스위치문 이렇게 있죠. 자, 이 스위치문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고투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C에서 혹은 C++ 책들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인터넷에 많이 강의들이 있겠죠. 자, 그 강의들을 이렇게 볼 때 고투문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로는 스위치문이 고투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위치문이라는 것 자체는 이 스위치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값이 와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야기하는 태그, 태그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구나. 예, 변수죠. 여기 있는 변수 값이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문 컬리 브레이스에 놓고요. 여기서 레이블을 기술합니다. 케이스, 뭐 A, 이렇게 콜론으로 하죠. 그 다음에 케이스 B 이런 식으로 콜론을 하는데 자, 요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이블
케이스에서의 레이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거냐면 고투문의 레이블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고투문이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변수하고 요 레이블에 있는 값하고 일치하면 이쪽으로 점프하는 겁니다. 점프. 그래서 여기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예를 들면 점프를 할 때 B로 점프했으면 이 B 이상에 있는 코드는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점프를 하는 건데 우리가 공간을 제어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공간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컬리 브레이시스를 사용해서 이 케이스문만 요 해당되는 코드만 실행될 수 있도록 공간을 제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컬리 브레이시스 밑에다가는 브레이크 문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실행되지 않고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죠. 자, 케이스문 구조가 다음과 같습니다. 표현식이 있으면 이 표현식에 결국 사실 요 표현식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네, 표현식이죠. 네, 표현식이죠. 값으로 매핑이 되는데 이 값은 반드시 인티저 값이어야 됩니다. 캐릭터 값 여러분들 이렇게 넣어도 교수님 캐릭터 값 넣어도 동작하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이 캐릭터가 네 ASCII 코드로 변환돼서 결국은 인티저로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라고 되어 있는 요 값들이 이제 인티저 값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요 표현식이 있으면 이게 레이블이라고 했죠. 해당되는 레이블로 점프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점프를 뛰었잖아요. 브레이크문이 없으면 예를 들면 이 표현식에서 값 2로 점프를 했다. 값 1만 무시하고요. 값 2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스테이트먼트까지 전부 다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실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브레이크문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문장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했을 때 문장 1만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브레이크문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 구문의 모든 케이스에도 진입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특정한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디폴트라는 분기를 사용합니다. 뭐 이런 개념을 넣어가지고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기 결합 뭐 이렇게 있는데 분기 결합 레이블을 위에다 이렇게 선언해 놓고 브레이크를 하지 않으면 뭐 제가 얘기했죠. A로 요 그레이드라는 변수에 의해서 레이블 17번으로 17번째 라인으로 점프를 뛰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7번째 줄, 18번째 줄, 19번째 줄 쭉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얘기 때 분기 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뭔가 중복해서 어떤 범위를 이야기할 때 그 범위를 표현할 때 이런 분기 결합들을 씁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점수를 이제 기술하는데 A다 A나 A 플러스 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사실 A, B, C 뭐 이거 얘기하기가 예제가 딱 떨어지는 거는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뭐 상태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 상태가 어, 중첩이 될 수 있는 상태들 얘기하는 게 좀 더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네, 예를 하기가 좀 어렵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A이면 패스고, B도 패스고, C도 패스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요 세 가지 케이스가 하나의 분기로 결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A, B, C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표현식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터너리 오퍼레이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앞에 조건을 쓰고요. 그 다음에 true일 때, false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건을 쓰고 이 조건이 true이면 표현식 1번이 수행되고 false이면 표현식 2번이 수행되는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터널이 스테이트먼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명령어입니다. 자, 숙제의 설명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각각의 값이 들어가 있을 때 코드를 실행한 이후에 x, y, z 값을 예측해 보시고요. 다음과 같은 코드 스위치 문으로 한번 변경해 보시고요. 숙제 4번, 4-2번 이제 프로그래밍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에서 그 스위치문이 아니죠. 그 exclusive or를 사용해 가지고 동작하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습에 대한 내용들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여러분들 C 다 배우고 왔다가 이렇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C에서 if문 뭐 else문 다 연습해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실습은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또 필요해서 질문이 있으면 그리고 공통된 질문들이 좀 많이 생기면 제가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궁금한 사항들은 오픈 카카오톡방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